엄마가 계속 다른 이름으로 날 부릅니다. 형준아. 엄마가 날 부르는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지훈인데 처음엔 치매 증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형준이는 축구 좋아하지? 나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형준이 생일 5월 12일이지? 내 생일은 9월 23일입니다. 형준아, 엄마 커피 좀 타줘. 설탕 2스푼. 나는 설탕을 넣지 않습니다. 엄마는 형준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선 아무것도 기억 못 하셨습니다. 형준이 누구지? 왜 엄마는 나를 그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비밀이 담긴 사진 한 장. 사진 속 소녀는 나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형준이었습니다. 45년을 엄마 아들로 살았는데 나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겨울 오후였습니다. 45세 지우는 요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옷가지와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 방문 앞에서 지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72세 순애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요. 엄마. 지우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지훈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훈이. 아들. 그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아들을 향해 있었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얼굴이 더 둥글었는데 순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 살 빠졌잖아요. 요즘 일 많이 해서.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순애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방 들게요. 천천히 가요. 두 사람은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순애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낯선 곳에 온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도 순애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백미러로 어머니를 흘끔 봤습니다. 엄마, 집 가면 엄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순애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 풍경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실 지우는 3년 전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우는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돌볼 시간도 여유도 부족했습니다. 요양원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지우는 회사 일과 요양원비 사이에서 버텼습니다. 주말마다 면회를 갔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우리 아들 왔네라고 반겨주셨습니다. 몇 달 뒤엔 누구더라, 아, 지훈이지라고 하셨습니다. 1년쯤 지나자 지훈이가 누구예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지우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가 낳으신 아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요양원비가 더 올랐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직접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힘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엄마 집이에요. 우리 집. 지우는 어머니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방이었습니다. 깨끗한 이불과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제가 밥 준비할게요. 순애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끓이는 동안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순애는 천천히 식탁으로 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밥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순애는 밥을 씹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맛있는 듯 보였습니다. 맛있죠? 엄마가 예전에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훈을 낯설게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훈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치매가 많이 심해졌구나. 이젠 나도 못 알아보시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날 못 알아보시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준아, 형준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형준? 누구지? 그 이름은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 이름을 부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보는 것은 치매 때문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른 문제 같았습니다. 형준이 누구지? 왜 그 이름을?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새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의문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매일 아침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세수를 도와드리고 식사를 챙겼습니다. 약도 시간 맞춰드렸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아들을 못 알아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형준아, 오늘 날씨 좋네. 순애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수저를 놓았습니다. 엄마, 나 지훈이에요. 형준이 아니라. 응? 형준이 아니야? 순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준이 닮았네. 목소리도 비슷하고. 지우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몇 분 뒤면 또 잊어버렸습니다. 며칠째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지훈을 형준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치매 증상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형준이는 커피에 설탕 2스푼 넣잖아. 지훈은 멈칫했습니다. 엄마, 나는 설탕 안 넣어요. 그래. 형준이는 달게 마시는데. 순애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형준에 대해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 저녁 메뉴를 물었습니다. 엄마, 뭐 드시고 싶어요? 형준이 좋아하는 거 해줘. 김치찌개. 엄마, 나는 된장찌개 더 좋아하는데요. 아니야, 형준이는 김치찌개 좋아해. 특히 돼지고기 많이 넣은 거.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형준이라는 사람의 취향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형준이 누구지? 지훈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엄마, 형준이가 누구예요? 순애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형준이 우리 아들이지. 엄마, 아들은 저예요. 지훈. 지훈? 순애는 그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낯선 단어를 읽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모르겠어. 나는 형준이만 알아. 지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형준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형준. 형준이 누구지? 왜 엄마는 그 사람만 기억하는 거지? 다음 날 지훈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지훈과 어머니,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평범한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준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훈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훈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구 경기였습니다. 순애가 옆에 앉았습니다. 형준이는 야구 안 좋아하잖아. 지훈은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엄마, 나 야구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아니야. 형준이는 축구 좋아해. 축구선수 되고 싶어 했어.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그때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형준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처럼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형준이 생일이 언제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5월 12일이지. 비 오는 날 태어났어. 지훈의 생일은 9월 23일이었습니다. 형준이는 몇 살이에요? 지금 45? 아니, 46? 순애는 손가락으로 계산했습니다.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나이는 자신의 나이와 비슷했습니다. 형준이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던 걸까?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회사 일을 핑계로 외출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이모는 어머니와 40년 지기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함께 자랐고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지훈이 왔구나. 어머니는 괜찮으시고? 김이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모 혹시 형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이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준이를 어떻게 알아? 엄마가 자꾸 그 이름을 불러요. 저를 형준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이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어머니 기억이 그때로 돌아간 거구나. 그때요? 형준이가 누구예요? 지훈아, 그건. 김이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보였습니다. 이모, 제발 알려주세요. 저도 알아야 엄마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김이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준이는 내 친구였어. 네? 제 친구요? 어렸을 때 너희 둘이 엄청 친했지. 형제처럼 지냈어. 지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형준이라는 친구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준이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 너희가 초등학교 때였나? 김이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많이 슬퍼하셨어. 형준이를 많이 아껴하셨거든. 거의 아들처럼. 지우는 멍하니 김이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를 형준이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치매로 기억이 뒤섞인 것 같아. 내가 형준이처럼 보이나 봐. 지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형준이 내 친구였다고? 왜 나는 기억이 안 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준아, 어디 갔다 왔어? 엄마, 나 지훈이에요. 지훈은 이번에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형준이야. 내가 알아. 그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훈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왜 형준이만 기억하는 걸까? 나는 뭐지? 억울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준이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해. 그래야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형준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지훈은 형준에 대해 알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아무리 떠올려도 형준이라는 친구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형준아, 학교 갔다 와? 아침에도 물었습니다. 형준아, 숙제는 다 했어? 저녁에도 물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순애는 그럴 때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우는 어머니 방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순애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나무 서랍장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옷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낡은 수첩과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보석함 같았습니다. 지우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소년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익었나? 소년의 얼굴이 어린 시절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둥근 얼굴, 큰 눈,
짧은 머리,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옆에 선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낡은 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준이 엄마가 사랑한다. 1985년.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준이? 이 아이가 형준이? 하지만 이 아이의 얼굴은 분명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지훈은 다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 사진. 같은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소년이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5개 꽂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소년과 어머니, 그리고 그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해변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사진 속 소년은 지훈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형준이가 나랑 똑같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훈은 상자 맨 밑에서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신문 조각이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자 사망, 5세 아들 숨져. 지훈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1986년 3월 15일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모 35씨와 아들 형준호 군이 사망했다. 아내 최모 28씨는 큰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다. 지훈은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준이가 죽었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김이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준이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 그때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 기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준이는 엄마의 아들이었어? 지우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와 낯선 남자, 그리고 형준. 그럼 나는 누구지? 지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형준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형준이를 잃고 나를 데려온 건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형준이를 대신한 거야? 그래서 얼굴이 비슷한 날 선택한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우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순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준아, 왜? 엄마, 나는 지훈이에요. 형준이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형준이잖아. 아니에요. 형준이는 돌아가셨잖아요.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준이는 여기 있잖아. 순애는 지훈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제발 저 좀 봐요. 나는 지훈이에요. 엄마 아들 지훈. 지훈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형준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야. 순애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틀렸어요. 저는 형준이가 아니에요. 아니야.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훈은 놀랐습니다. 넌 형준이야. 내 아들이야. 왜 자꾸 다른 이름을 대는 거야? 순애는 화를 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더 자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계속 울었습니다. 형준아, 왜 자꾸 엄마를 속이려고 해? 지훈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사진들이 여전히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사진 속 형준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는 형준이를 잃고 나를 데려왔어. 형준이를 닮았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엄마에게 나는 형준이의 대체품이었던 걸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우는 평생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정말 날 사랑한 걸까? 아니면 형준이를 그리워하며 날 키운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준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화냈지? 순애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지훈은 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좀 쉬세요. 순애는 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형준아, 엄마 곁에 있어줘. 네, 엄마. 지훈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곧 잠들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내가 누구인지, 엄마와 나의 관계가 뭐였는지, 형준이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해. 그래야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김이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곧 돌아올게요. 김이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김이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또 왔구나. 무슨 일이야? 이모, 제대로 알고 싶어요. 형준이에 대해서요. 지훈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제 발견한 그 사진이었습니다. 김이모는 사진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 앉아라. 거실에 앉았습니다. 김이모는 차를 내왔습니다. 이모, 형준이는 엄마 아들이었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의 첫째 아들이었어. 그럼 저는요? 너는 입양된 아이야. 김이모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지훈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형준이를 잃고 몹시 힘들어하셨어. 남편도 함께 잃었으니까. 사고였다고 들었어요. 응, 교통사고였어. 어머니만 살아남으셨지. 그 충격으로 한동안 입원하셨어. 김이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퇴원 후에도 어머니는 회복하지 못했어. 밤마다 오셨고 형준이를 찾으셨지. 지우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아원 봉사를 시작하셨어.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셨나 봐. 그때 저를 만난 거죠? 그래. 넌 3살쯤이었어. 부모 없이 고아원에 있었지. 김이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널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라셨어. 내가 형준이랑 너무 닮았거든. 지우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형준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모르겠다. 어쩌면 어머니가 무의식 중에 비슷한 아이를 찾으셨는지도. 김이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널 데려오셨어. 입양 절차를 밟고 아들로 키우셨지. 엄마는 저를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형준이 대신으로 본 걸까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이모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어머니는 널 진심으로 사랑하셨어. 정말요? 그럼. 처음엔 형준이 생각이 많이 났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널 지훈이로 받아들이셨어. 김이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서 다 봤어. 어머니가 내 학교 행사마다 오셨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셨고, 내가 웃으면 같이 웃으셨어. 지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곁에 계셨습니다. 따뜻했고 자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형준이를 잊은 게 아니야. 마음 한편에 늘 간직하고 계셨지. 하지만 너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어. 김이모는 지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치매 때문에 기억이 뒤섞인 거야. 너와 형준이를 혼동하시는 거지. 하지만 그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모두 사랑했다는 증거야.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이모, 울어도 돼. 많이 힘들었지? 김이모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지훈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는 저를 형준이로만 보는데. 지훈아, 어머니를 바꾸려 하지 마.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내가 형준이든 지훈이든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계신 거야. 그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 어머니 마음속엔 사랑만 있어. 지훈은 김이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받아주는 거야. 형준이로 불려도 괜찮아.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김이모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어머니는 평생 널 사랑하셨어. 치매가 왔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엄마는 날 사랑했어. 형준이를 대신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한 거야. 지금은 기억이 뒤섞였을 뿐이야. 하지만 사랑은 그대로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애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준아, 어디 갔다 왔어? 네, 엄마. 다녀왔어요. 지훈은 이번에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고프시죠? 점심 준비할게요. 그래, 고마워.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지훈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형준이 좋아했다던 그 음식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순애가 말했습니다. 형준아, 엄마한테 화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어제 엄마가 소리 질렀잖아. 괜찮아요. 이해해요.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순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형준아.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형준의 사진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 형준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준아, 미안해. 내 자리를 내가 채웠어. 하지만 엄마는 우리 둘 다 사랑하신 것 같아. 나도 엄마를 사랑해. 끝까지 곁에 있을게. 지훈은 사진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 서랍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며칠 뒤 지훈은 어머니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순애는 꽃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형준아, 저 꽃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엄마. 우리 사진 찍을까? 좋아요. 지훈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훈은 그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순애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 나왔네. 네, 엄마.
형준아,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엄마. 지우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순애도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형준이든 지훈이든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훈을 사랑했습니다. 평생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치매가 기억을 빼앗아갔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누구로 부르든 상관없어. 나는 엄마의 아들이야. 그걸로 충분해.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지훈과 순애는 그 빛 속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형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준아,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요, 엄마. 형준아, 밥 맛있네. 엄마가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었습니다. 순애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훈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가 앨범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앨범을 넘기며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린 지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7살 때예요. 그래, 귀엽네. 순애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형준아, 너 이때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그랬나요? 응. 맨날 넘어져서 엄마 속 썩였어. 순애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왜? 사랑해요. 순애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형준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며칠 뒤 순애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좀 힘드네. 지우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의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진찰 후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네요. 나이도 있으시고 치매도 진행됐고 얼마나 남으셨을까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 지훈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순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형준아. 네, 엄마. 엄마 손 좀 잡아줘. 잡고 있어요. 순애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우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도 멈췄습니다. 밤낮으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물을 먹이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창문 열어드릴까요? 그래. 새소리도 들려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참새소리. 순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순애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준아, 형준이는 어디 있어?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엄마. 아니야. 다른 형준이. 우리 큰아들. 순애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지우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형준을 기억한 걸까요? 엄마, 형준이도 잘 있지? 순애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형준이 세상을 떠난 걸.
그리고 지훈이 다른 아들이라는 것도. 네, 엄마. 형준이도 잘 있어요. 지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순애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두 아들이 다 자랑스러워. 엄마.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준아,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너희 둘 다. 순애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어. 형준이도 있었고, 너도 있었으니까. 엄마. 고마워, 지훈아. 그 순간 순애는 지훈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훈은 놀라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애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를 기억하세요? 잠깐이지만 지금은 기억나. 순애는 지훈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데려온 날 내가 울고 있었어. 엄마가 안아줬더니 울음을 멈췄지. 네. 그때부터 넌 엄마 아들이었어. 형준이 대신이 아니라 지훈이로서. 순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요즘 너를 혼동했지?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너를 항상 사랑했어. 그건 변하지 않아. 알아요, 엄마.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고마워.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 곁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뭔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애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훈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지훈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햇살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지훈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문상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김이모도 왔습니다. 지훈아, 힘내. 네, 이모. 고맙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지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형준의 사진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도 꺼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형준과 지훈, 두 아들. 지훈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는 한 번도 저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형준이도 저도 둘 다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지훈은 두 사진을 함께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옆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지훈은 창가에 섰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고마웠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도 엄마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사라져도 남는다는 것을, 이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지훈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가슴에 안고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이었습니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저씨, 저 꽃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지? 지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훈이 몇 달 전부터 돌보기 시작한 아이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지훈은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이모가 제안했습니다. 지훈아, 고아원 봉사 한번 해볼래? 어머니도 그렇게 시작하셨잖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아이였습니다. 수진은 부모 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지훈이 처음 봤을 때 수진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 지훈이 다가가자 수진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나는 지훈이야. 너는? 수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같이 놀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옆에 있어줄게. 그날부터 지훈은 매주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수진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왔어요? 응, 수진이 보고 싶어서. 정말요? 정말이지. 수진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몇 달 뒤 지훈은 수진을 주말마다 데리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고아원 원장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함께 공원에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수진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저한테 잘해줘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저씨도 옛날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거든. 그 사랑을 이제 수진이에게 주고 싶어서. 사랑이요? 응, 사랑.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훈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말이야,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야. 아저씨는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럼 아주 많이.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 두 사람. 지훈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점심 먹자. 와, 맛있겠다. 수진은 신이 났습니다. 지훈이 직접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응, 맛있을지 모르겠네. 맛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김밥을 먹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저씨, 저기 할머니 사진 봐요. 수진이 가방 옆 작은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응, 아저씨 엄마야. 예쁘시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 천사가 되신 거예요?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천사가 되셨어. 수지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아저씨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어떻게 알았어? 아저씨 얼굴이 따뜻해 보여요. 사랑받은 사람 얼굴이에요. 지우는 놀랐습니다. 5살 아이의 말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저도 요즘 알았어요. 아저씨가 저한테 사랑 줘서. 수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제가요? 응. 수진이가 있어서 아저씨도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수진은 지훈의 팔을 꼭 안았습니다.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엄마가 주신 사랑을 다른 아이에게 전하고 있어요. 엄마처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주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눈 내려요. 벚꽃비야. 예뻐요. 수지는 양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아원 원장이었습니다. 네, 원장님. 지훈 씨, 수진이 입양 상담 신청 생각해 보셨나요? 지훈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벚꽃잎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신청하고 싶습니다. 수진이를 제 딸로 키우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원장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다음 주에 서류 준비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누구랑 통화했어요? 응, 수진아,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지우는 수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진아, 아저씨랑 계속 같이 살래? 네. 주말만요? 아니, 매일. 아저씨 집에서.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수진이가 괜찮다면.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 아저씨 딸이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는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좋아요. 저 아저씨 딸 하고 싶어요. 수진은 지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훈도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아빠 불러도 돼요? 지훈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아빠. 응, 딸.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을 축복하듯 지우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엄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걸. 형준이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이제 수진이에게도. 엄마, 감사해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수진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빠, 내일도 같이 있어요? 그럼 매일 같이 있지. 좋아요. 수진은 깡충깡충 뛰며 걸었습니다. 지훈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만든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순애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저녁이었습니다.